자, 여러분, 사회복지행정론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세워놓은 정책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라는 실현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런 관점에서 행정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사회복지 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져 나가는 과정, 이것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와 모든 구성원들이 역동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좁은 의미는 민간이나 어떤 시설 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이것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공공과 민간을 전부 다 통틀어서 사회복지가 구현되어져 나가는 과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것은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이러한 관점들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거기 보면 학자들이 정의한 여러 가지 정의들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킨메이그나 스테인, 또 패티,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 정의들을 이야기했는데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은 결국 사회복지 행정을 이야기하는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키워드들을 이야기해보면 결국 조직이라는 말, 목표라는 말, 또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말, 체계적 활동이란 말, 과정이라는 말, 이러한 말들이 들어가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이 키워드예요. 키워드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정의를 다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해 나가는 체계적인 활동과 과정, 이것을 사회복지 행정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이 키워드들을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먼저 공통점들을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 행정이든 일반 행정이든 전부 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일반 행정이라는 것도 결국 문제가 없으면 뭐 행정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지요. 파라다이스는 사회복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공통된 관심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어떤 체계를 갖는다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효과와 효율을 지향한다라는 점에서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이 공통점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인적 자원을 활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도 그것도 공통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행정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목표, 가치, 방법, 조직원들이 일체감, 이러한 것을 갖는 조직 문화를 갖는다라는 이러한 것도 공통점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미래지향적이다 또는 뭐 문제 해결적이다 뭐 이러한 것들이 다 공통적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쭉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 정책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이 강조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일선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 중요합니다. 자, 세세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 필요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역량이 크게 어떤 이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표로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을 이렇게 한눈에 비교해서 보게끔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역시 저와 같이 공부하실 때는 암기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자꾸 눈으로 봐서 익히는 거, 이해하는 것 중심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표도요, 외우려 그러면 힘들지만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은 이런 면에서 독특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 표를 잘 한번 정리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해하는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을 생각해 보면 이념이라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 나가느냐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럼과 동시에 또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는가 하면 사회복지 행정을 평가할 때 결국 무엇으로 평가하겠어요? 이 이념에 따라서 그 이념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느냐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념이라는 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상식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이해하거나 정리해 놓지 않으면 또 이건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념인데, 합법성이라는 것, 당연한 거죠.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법률뿐만 아니라 기관의 정관에도 적합한 운영, 또 기관의 정책에도 적합한 모습으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게 합법성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은 결국 효율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어떤 목표를 이룰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얼마만큼 적게 들어가느냐라는 것, 결국 효율을 추구한다라는 것. 효과성이라는 건 목표가 없으면 행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거다. 효과성. 형평성이라는 건 평등의 관점을 반영했다라는 것. 특히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따라서 소수자나 불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을 볼 때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접근의 편의성이 있어야 된다. 접근의 편의성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어떤 면에서의 편의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져야 한다 그럴지, 정보 접근이 용이하다 그럴지, 이러한 것들도 모두